점심시간에도 투자는 계속됩니다. 점심 먹고 매매 오늘 이 시간 현상주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도 눈에 띄고 다시금 하락으로 반전한 섹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전장을 보내면서 매수 상위 탑5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까요? 네, SK하이닉스 오늘 1%대 강세 이어가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수페터시스 오늘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저번 주에 강했던 엑스게이트, 네이버까지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종목뿐만이 아니라 원전주 전반에 대한 질문이 좀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전주가 최근에 그래도 좀 힘을 내주다가 아무래도 지금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투심이 위축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투심하고 조금 좀 보셔야 되는 네네. 섹터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미국에서 제일 원하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섹터는 확실합니다만은 원전주 자체가 어떤 정권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뭐 수주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좀 한수원이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이제 원자력 회사인데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이전에 많지 않을 정도, 최근에는 좀 실적이 거의 부진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이제 뭐 체커 원전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유럽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 한수원과 같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 또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단기간은 조금은 부진할 수 있지만 뭐 원전주 자체가 갑자기 뭐 정권에 따라서 뭐 기술력이 없어지거나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중기적으로 보셔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춤하겠지만 원전주 전반은 그래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엑스게이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좀 어지러웠을 때도 엑스게이트들 구글의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과 함께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상한가가 한 2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주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2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진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졌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유자의 영역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간단하게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 요새 뭐 양자 컴퓨터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 1로 움직이는 비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뭐 이런 일을 수행을 할 때 순차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뭐 요새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10만 년이 걸리는 일을 5초 만에 뭐 맞아요. 수행을 한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암호화폐를 풀 수도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냐라는 또 의문점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얘기하는 그 비트코인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네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네. 올랐죠.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늘상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엑스게이트는 이 박스권을 늘 유지를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상단이 어찌 보면은 제일 최상단이었습니다만 이걸 뚫어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뭐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뭐 양자 컴퓨터 이슈도 조금 있으면은 또 이슈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고 또 특히 이 종목 자체가 뭐 지금 바로 매출을 일으키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7,000원, 뭐 8,0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지와 저항 구간을 항상 좀 잘 보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참으셨다가 한 7,000원, 8,000원 혹시 구간이 온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트레이딩은 살짝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 네이버도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네이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 오늘도 21만 4천 원 선 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사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좀 못 갔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이제 내년부터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단기간의 상승이 또 피로감이 나올까요? 일단 첫 네. 번째로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뭐 카카오 동시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수혜를 입으면서 같이 올라온 네이버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그 관세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 수혜 업종으로 좀 편입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새 AI 업종, 특히나 소프트웨어 업종이 올라갈 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플러스 거기에 요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를 했고요. 어. 특히나 또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작년 최고가인 23만 원, 24만 원보다 못한 현재 지금 21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로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차트를 좀 잠깐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최근에 좀 보시면은 이제 21년도 최고점인 46만 원부터 해서 22년 1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3만 원, 24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간적으로 16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계속 박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잘 나왔던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도 23, 4만 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 또 그 네이버 플러스 그리고 넷플릭스를 같이 겸한 그런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쿠팡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23만 원, 24만 원 정도는 좀 욕심을 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지금은 저평가 구간 아닌가라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사실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의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매수사기 탑5에 SK 하이닉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도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랑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SK 하이닉스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1%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18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어떤가요? 그래도 네.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인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고 외국인이 있어요.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향후 지금 시장에서 제일 키포인트 두가 뭐래도 HBM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 부분을 꽉 쥐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석하게도 그 삼성전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후발주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 후발주자라는 단어를 만년 쓰기가 1등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가면서 삼성전자가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 좀 멀리 볼게요. 어쨌든 대형주고 SK 하이닉스를 좀 월봉상으로 좀 봤을 때도 최근에 저점 라인이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약 60월봉을 터치를 하고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20월봉을 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도 좀 많이 가져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이 22만 원, 23만 원까지도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러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저점을 좀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도 한 20만 원 선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은 다시 한번 오겠죠. SK 하이닉스 봤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좀 매기가 강하게 쏠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 변수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네. 이수페타시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상증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정 공시도 좀 냈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욕심이 있는 회사라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전고체 시장을 좀 나가겠다라는 것을 공표를 했고, 특히나 정정 공시를 좀 내면서 주주들한테는 조금은 약간은 저 회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시를 좀 내기는 했지만 회사 입장으로서도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기판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전고체라는 그런 단어를 정말 한 번 더 이제 미래 시장을 좀 도전하는 그런 단어로 좀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기판 사업을 이제 기반으로 그 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전고체 사업으로 좀 퀀텀 점프를 하려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지금 저점 구간에서 이제 탈출해서 올라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성의 탑5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종목이 있습니다. LK 삼양과 일승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듣고 싶은지 알아봤는데요. LK 삼양이 56%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네.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좀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요즘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자체가 많지를 않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 해봤자 최근에 정치 테마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다시 한번 받고 또 정치 테마주가 혹시 빠졌을 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LK 삼양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스페이스 X에 부품이 들어가는 별 추적기를 탑재를 하고 우주 환경 시험을 할 때 이 부분이 LK 삼양에서 들어가는 부품이 들어가서 수혜가 될 수 있다 해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에 좀 편입이 된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카메라용 교환 레즈 및 CCTV 카메라 제조 그리고 광학 업체를 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스페이스 X를 발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쪽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이 될 때마다 LK 삼양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이 발생이 된 다음에 좀 쉬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쉬어주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반복적인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모두 소화해주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고점이 발생을 하면서 고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저점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섹터도 좀 살아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인 3,500원, 3,700원까지도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은 저점 라인에 와 있는 흐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3,500원, 3,700원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은 볼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LK 삼양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못다한 이야기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저녁 10시 반에 저희 이제 대박 천국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로 요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담으시겠습니까? 바로 10시 반에 저와 함께 그 종목들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와 보셔서 같이 노하우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